여왕의 집 60회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충격적인 반전으로 가득 찬 한 회였습니다. 제인의 위장 죽음 뒤에 심겨진 도윤의 큰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그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와 감추려는 자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펼쳐졌죠. 여기에 최자영의 치매와 미란의 임신 가능성까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전개였습니다. 이번 회는 오성과 황기찬이 H&K 컴퍼니와 연관된 의심스러운 단체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수상한 움직임은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한편 강세리는 김도윤의 수상한 행적을 눈치채고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의 날카로운 촉이 도윤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포착하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도윤은 제인에게 일어난 차량 사고를 통해 세리와 기찬이 제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량이 폭발하기 전 제인을 구해내 위장 죽음을 꾸몄던 것입니다. 도윤은 회사 일이 끝나면 아무도 모르게 제인을 간호하느라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희와 오성은 갑자기 귀가가 늦어진 도윤이 걱정되어 그를 염려했습니다. 도윤의 외로운 싸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한편 제인이 죽고 마음이 아픈 승호는 오성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오성은 자신을 자책하는 승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아들인 줄도 모르고 승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때 승호는 자신과 제인이 친남매가 아님을 오성에게 털어놓았고 오성은 과거 자영이 승호에게 뺑소니 죄를 덮어 씌우려 했던 일을 기억하며 승호가 친자식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오성이 승호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더욱 커지며 두 사람의 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기만은 다시 유경을 찾아와 재결합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의 끈질긴 구애는 유경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치매 증상이 발동한 자영은 윤희의 치킨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했습니다. 이에 윤희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라통을 터뜨렸지만 자영은 윤희의 입에서 내 딸 도희라는 말이 나오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보이는 자영을 보고 곁에 있던 유경은 크게 놀랐습니다. 제인이 죽었다는 사실까지 잊어버린 자영을 보고 유경은 조심스럽게 제인의 죽음을 이야기했고 이에 자영은 소변 실수까지 하며 유경은 자영의 치매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자영은 자신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경에게 고백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자영의 치매는 앞으로 어떤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들어낼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전개가 있었습니다. 미라는 갑자기 생리가 끊겨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오성과의 원나잇으로 임신이라도 한 것일까요? 만약 미란이 오성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이는 승호와 오성, 미란의 관계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도윤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던 세리는 결국 도윤의 뒤를 밟아 그가 향한 병실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과연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의 예고를 보면 세리가 제인을 찾아낸 것 같은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는 도윤이 세리의 미행을 눈치채고 제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 눈속임을 펼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으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입축했습니다. 세리가 미행 끝에 도윤이 들어간 병실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과 달랐다. 침대에는 제인이 아닌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다. 도윤은 세리의 미행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제인의 안전을 위해 치밀하게 눈속임을 펼친 것이었다. 세리는 허탈함과 함께 도윤의 철두철미함에 소름이 돋았다. 김도윤, 이놈 보통이 아니야. 세리는 아무 겁도 얻지 못한 채 병실을 나서야 했다. 도윤은 세리가 물러난 것을 확인하고 비밀스러운 은신처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회복 중인 제인이 있었다. 제인의 얼굴에는 아직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도윤은 제인에게 황기찬과 세리의 움직임을 보고하며 이제 진짜 역습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두 사람은 황기찬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인 강 회장의 녹음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세리의 도청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제인은 자신의 죽음이 황기찬과 세리에게 어떤 안도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방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한편 황기찬은 강 회장의 녹음기가 사라진 것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는 세리에게 녹음기를 찾아오라고 닥달했지만 세리는 아직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 황기찬의 불안감은 점차 광기로 변해갔고 그는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사회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곤고히 하려 했지만 그의 불안정한 모습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오성은 도윤의 늦은 귀가와 의미심장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걱정했다. 그는 도윤의 뒤를 은밀히 밟아 그의 비밀을 알아내려 할지도 모른다. 또한 승우는 오성에게 친남매가 아님을 고백하며 자책했고 오성은 승우를 향한 부성애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미란의 임신 가능성은 오성과 미란의 관계 그리고 승우의 삶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만약 미란이 임신했다면 그녀는 이 사실을 이용해 오성을 더욱 옥죄려 할 것이고 오성은 복잡한 감정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윤희는 여전히 자영의 치매와 도희의 죽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자영이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윤희는 복수심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할 것이다. 유경이 자영의 치매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또 다른 변수이다. 유경은 자영의 치매 증상 속에서 도희의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재인과 도윤은 황기찬과 세리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나타나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의 위장 죽음은 악인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이는 곧 그들을 향한 가장 치명적인 칼날이 될 것이다. YL 그룹을 둘러싼 권력 다툼과 복수극은 이제 본격적인 절정으로 치달을 것이다. 과연 재인과 도윤은 황기찬과 세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할까? 윤희는 자신의 딸을 죽인 엄발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여왕의 집의 심장 쫄깃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도 계속됩니다.